네, 이사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판 딥시크, AI 대장주 폭락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헤드라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풀어주시죠, 이사님. 우리가 시장 속에서 보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성장이 계속 나타나 왔었고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어요. 연초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전력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같은 경우도 비껴가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산불 이런 점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 역사적인 밸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 중에 대표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밸류가 상단위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20배, 20배 중반 정도 됩니다. 그 이상까지 주가는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했는데 반도체 사이클 상황 속에서 상단의 주가는 위치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작은 빌미가 나타나면 좀 밸류에 대해서 목이 차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고 연휴 중에 불거진 게 이 딥시크라는 요소가 불거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의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AI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 기준으로 가속기 같은 경우에 단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존재를 하는 거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비싼 가속기를 탑재한 게 아니라 좀 우회성으로 해서 탑재를 했다는 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주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밸류에 대해서 목이 차 있는 전력이라든지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의 반응을 그대로 빗대어 보면은 먼저 주가의 회복이 빨랐던 쪽은 원전 쪽이었어요.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단지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 외에도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 긍정이다 보니까 하락 갭 같은 경우를 메우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미국의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갭을 절반을 메우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단지 싸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하락은 더뎠을 텐데 좀 오버밸류 상태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점은 우리가 미국 시장 와중에 확인을 했던 점은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는지 여부였는데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을 때는 우선은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 종목들의 일부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노이즈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대형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쪽을 기존에 봤던 가격 대비해서 싸졌으니 편입을 한다라는 관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발생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 대한 할인을 주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 반응을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하루 동안 이제 7%의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로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맥락은 그간 밸류 부과를 너무나 잘 받았던 섹터군들이다 보니까 지금을 낙폭과대로 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고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또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될까요, 이사님? 발생한 노이즈에서 이거를 해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중국 관련된 부분의 규제 강화죠.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시기에 진행이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조정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시장 속에서 이게 추론형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앞단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가 계속 시설 투자 캐펙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목에 찼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딥시크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 그를 놓고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부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건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런 가능성을 안고 뭐 이스 소프트 이런 쪽이 올라오는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좋지 않은데 오늘 우선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시장이 좀 빠르게 소프트웨어 쪽을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쌌던 업종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의 할인을 받는데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면이 있죠. 제 가치라고 하면은 할증을 받았던 부분이 다시 그 부분 정도는 할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가격 메리트에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좀 비싼 구간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나 여기에서 효율이 커질 수 있는 AI 의료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종목들이 물론 반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아요. 왜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선 더욱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 스타게이트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타게이트의 컨소시엄을 보더라도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의료 AI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을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시작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중심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미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종목들을 좀 추려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다라고 하거나 하드웨어 쪽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라가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보안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보안주. 그렇죠. 보안주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안주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AI 쪽이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는 끝단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테마로 비추어 봤을 때도 뭐 AI 소프트웨어들이 움직일 때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말단에 움직였는데 지금 뭐 딥시크 같은 경우도 계속 화두가 되는 점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입니다.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의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데이터 같은 경우를 수집을 해서 이걸 제대로 보안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발달하는 와중에는. 그래서 뭐 보안주들은 관심을 가지되 이 또한 우리나라 보안주와 미국의 보안주는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구독을 해서 월별로 로열티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을 한번 사면은 그냥 거기에서 돈 주고 뒤에 뭐 구독과 관련된 부분의 로열티는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안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좀 해외 종목을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계속 말씀해주신 발언은 네. 미국 기업을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또 이제 국내 주식을 네. 하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대안들과 전략들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사님? 이 와중에 주목이 되는 거는 소외가 되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강해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다 보니 실적은 좋지 않은데 우선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의 상승을 놓고 추가로 뭐 10에서 15% 정도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 우리나라 동일합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없이 기초 체력에 대한 실적 변화가 없이 그냥 외부 요소로 인해서 약간의 수혜가 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각자의 기준 안에서 좀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경우가 뚜렷하지 않은데 다만 시장 속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잘 봐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